제 영어 독해 강의 오픈했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불만족하신다? 진짜 100% 환불해드립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그로 아니고 진짜예요. 강의가 별로면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전액 환불해드릴 거예요. 이미 초기 수강생분들은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 강의를 할 정도면 고등학생 때 영어를 되게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고3 때까지도 영어 만년 3, 4등급을 못 벗어났습니다. 아니 분명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단어도 열심히 외우는 것 같은데 성적이 그대로인 게 솔직히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다가 나 수능날에도 3, 4등급 뜨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1타 강사 강의도 들어보고 왕복 3시간이 걸려서 대치동 현강도 가보고 서울대생한테 영어 과외도 받아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고3 육모에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두 문제를 찍어서 맞힌 거라 사실상 4등급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독해력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둘째, 독해력이 나같이 박살난 애들도 후천적으로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한다. 그렇게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저는 제가 다니던 모든 학원, 인강을 끊어버렸습니다. 독서실에 박혀서 기출문제 첫 문제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첫 문제를 다 뜯어놓고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영어 모의고사를 읽으니까 오답률 70%, 80% 문제도 거뜬히 뚫어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9월 모의고사에서 인생 처음으로 영어 1등급이 떴고 그 이후에는 사설이든 교육청이든 그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도 고정 1등급이 찍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 네 가지 원칙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니까 4등급이 1등급이 되고 3등급이 2개월 만에 1등급을 찍는 걸 보고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수능 영어의 절대적인 법칙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게 죄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독해 4원칙 강의예요. 한마디로 영어 3, 4등급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영어 1등급을 만드는 방법론을 담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원칙이라고만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붙여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수능 영어는 반복의 향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지문 안에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이걸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표현만 조금씩 바꿔서 반복해요. 자, 기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다 머릿속에 우겨 넣으려고 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문을 읽으면 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도 이 지문에서 무슨 말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문 안에서 주제는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이랑 별개의 문장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 associated with nature. 도시에 있는 쇼퍼들, 도시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 관련된 음식을 먹고 사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was no longer the nature that created the foods. 자연은 자연인데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은 더 이상 아니래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이 아니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자연은 예전 자연이랑 지금 자연이 있어. 그런데 예전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연은 어떻대요?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이 더 이상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음식은 예전이고 광고는 지금이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편의상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이 광고에 의한 자연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The nature that created the foods. 음식을 만들었던 자연은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 indeed 실제로 the nature claimed by many ads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은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음식과 관련이 있대요. Only by the ads attachment 오로지 광고의 애정, 애착에 의해서만 연관이 된대요. 이걸 읽고 나서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이니까 광고에 애정, 애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어서 가보면 This is clearly a case of what French sociologist Henri Lefebvre has called 샬라샬라샬라샬라. 지금 이 부분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건 지금 이 부분이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이랑 같은 부분이구나는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필자는 우리가 이 The Decline of Referentials 이거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낸 게 아니야. 앞에서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그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붙여 읽을 줄 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요. Or the tendency of words. 단어의 경향성이래요.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단어들의 경향성이래요.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 의미 있는 연관으로부터 분리되는, 의미 있는 연관이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머릿속에 우겨 넣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는 의미 있는 연관이구나 하고 이걸 머릿속에 다 외우고 들어가려고 해.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집중했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separated from, 어디서 분리돼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은 더 이상 음식을 만드는 그 자연이 아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개념에서 이 개념으로 분리됐다라고 우리가 붙여서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meaningful association은 음식을 만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야. 이 첫 번째 나왔던 파란색 부분을 표현만 바꿔서 다시 재진술을 해준 거라는 거죠. Increasingly, food ads. 이거 노란색 부분에 또 해당이 되겠죠. 음식 광고는 help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new definition.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대요. 쇼퍼들을. Of words such as fresh and natural. 신선한 아니면 자연적인 이런 단어의 정의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fresh, 내추럴 같은 단어들은 결국 이 광고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들은 that could be well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 전통적인 의미와는 반대된다고 느껴진대요. 그럼 이 전통적인 의미라는 부분을 읽고 전통적인 의미구나 하고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아까 말했던 그 파란색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opposite, 반대된다라는 개념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첫 문장에서 대립시켰던 개념이 뭐예요? 음식이랑 광고, 요거 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fresh, natural 이런 단어들이랑 traditional한 meaning이랑은 반대됐다.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우리가 잡을 줄 알았어야 된다고요. The new definitions. 그럼 이것도 뭐예요? 또 노란색 부분이죠.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떠오르는 음식 시스템의 그 니즈, 필요에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정리를 하면 이 새로운 개념이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전의 개념은 이제 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딱 이 얘기잖아요. 예전에 그 자연의 개념이 더 이상 요즘의 자연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랑 붙여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정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s.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의가 제공할 수가 없대요. 그럼 뭘 제공할 수 없을까? 당연히 음식을 만드는 자연을 공급해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foods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s. 우리가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인지를 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앞문장에 붙여읽지를 못하고 음식은 음식인데 커스터머리한 의미랑 기대랑 매치가 된다고 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And they better met shoppers' desires. 그들은 쇼퍼의 욕망을 더 잘 충족해 준대요. 여기서 they가 뭐죠? 앞에 있는 이 the new definitions, 이 복수를 they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노란색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the new definitions, 이 새로운 정의, 그것들이 쇼퍼들의 욕망에 더 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자연이 요즘의 자연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었냐? 2번이었습니다. changes, 변화는 변화인데 in the sense of words linked to the food ads. 음식 광고랑 연관된 단어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결국 뭐예요? 더 이상 예전의 자연이 요즘의 자연이 아니다. 변화가 일어났다. 더 이상 예전의 정의를 쓰지 않고 fresh, natural 이런 새로운 정의를 쓰게 되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뒷문장의 내용을 앞문장의 내용이랑 연결시키는 붙여읽기의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건데 이걸 지금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답률이 54.5%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 뒷문장의 내용을 앞문장의 내용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붙여읽기를 잘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못했다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오는 이런 표현들, 여기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정답도 못 고르고 시간도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의문이 풀려요. 영어 항상 1등급 받는 고인물들이 자기는 모의고사에서 20분 남기고 문제 다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얘들이 붙여읽기를 너무 잘하는 나머지 소재가 한번 잡히고 나면 그 이후의 문장은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쉽게 이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완급 조절까지 되니까 시간이 확 단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시간 단축은커녕 한 문장 한 문장 다 정직하게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선지로 내려가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이미 지문의 내용부터 다 튕기잖아.
진짜 과장 조금 보태면 문제 옆에 한국어로 번역한 해설지를 가져다 줘도 틀릴 사람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독해 원칙도 모르고 그냥 생으로 문제만 많이 푼다? 백날 첫날 풀어도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칙을 스스로 발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백 개의 지문을 직접 분석해보고 이걸 경험적으로 깨달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어 1등급 만들어봤자 뭐해?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가 4등급인데 내가 평범한 머리고 영어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영어 하나만 팔 게 아니라면 혼자서 모든 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 독해 원칙을 추출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시행착오를 10분의 1로 줄여주자. 제가 이 평가원 기출 첫 문제를 수험생 때부터 과외할 때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소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푸셔야 되는 기출문제를 추리고 또 추려냈어요. 그걸 바탕으로 독해 4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영어에 재능이 없고 독해력이 박살난 사람이 후천적으로 영어 1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 수업에서 만년 3, 4등급도 이해할 수 있게 진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생전 처음 보는 영어 지문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 드릴 겁니다. 만약에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때 환불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